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치권에 정말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김기현 사퇴. 어제 전격 사퇴가 있었습니다. 네, 그제 장제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자맹하던 와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당대표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제 김장 연대에서 그 장이 먼저 물러나고 김도 함께 붕괴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이제 페이스북에 쓴 글 내용 좀 짚어드리면은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명감 안고 열심히 했지만 완수하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다. 지금 당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다.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런 글도 썼어요. 근데 이제 사퇴문이 딱 나온 다음에 뭐 국민의힘 사람들 굉장히 뭐 당연히 이제 쑥덕쑥덕하고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많은 첫 번째 반응은 울산 출마 얘기는 없네, 출마 여부는 없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당대표직은 내려놓았지만 울산 출마는 그냥 한다는 거야? 이것에 대한 궁금증. 맞습니다. 아예 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예, 한다 만다 자체 언급이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걸로 좀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당초에도 당대표직 그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총선 출마하고 당대표직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엔 이 언급이 없다 보니까 울산 출마는 할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러니까 뭐 사퇴 발표를 하더라도 오늘 아침 최고위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정식으로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기자회견도 아니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는 형식이 이례적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핵심 관계자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다 망친 것 같다.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면은 일단은 그 사퇴라는 과정 자체도 예. 끌어져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연 의원이 먼저 그러니까 불출마를 던지게 되면서 김기현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사퇴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요 그림까지도 좀 망쳐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최후의 그림까지 망쳤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요. 기자들하고 만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네. 뭐 최고위든 아니면은 뭐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네. 울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혹시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아하. 대면하는 상황을 피해가지고 그냥 딱 당대표직 사퇴만 가지고 그 글을 쓴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또 하나 궁금증은 어제 오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났다는 소식이 오후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서 인터뷰를 하다 이 사실을 공개해 버렸거든요. 이 만남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랑 모 방송국에서 같이 또 아침에 만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인 거는 네. 어제 기준으로 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그제 네. 김기현 대표하고 통화했다라는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통화하고 나서 이제 만남의 약속을 잡은 걸로 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네.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방송에서 설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림이 전현직 원내대표가 반윤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쑥덕쑥덕거림이 어떤 게 있었냐면 김기현 대표가 그럼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거야? 뭐야? 왜 접촉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막 있자 1시간 후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나눈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다가 저녁에 글 썼는데 김 대표님은 이제 자신하고 대화할 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당이 잘 되기 위한 고민의 측면에서 말씀하셨다. 다들 예의를 갖추세요. 당내 싸가지 없는 분들. 요 이제 싸가지 표현을 또 써가지고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당에서 사실은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어떤 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무릎 꿇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쓰임새라던가 아니면 복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반윤 움직임으로 읽힐 수가 있고 아니 근데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접으라는 설득을 최후까지 하려고 애쓴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당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왜냐면 이제 아. 사태는 이미 거의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조금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좀 안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게 당대표직은 유지하고
울산은 불출마한다. 사실은 요게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유력했고 친윤그룹 인사들한테 들었을 때도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해야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뒤집어진 건가?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이제 뭐 하나의 그 이론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당대표직 유지하고 울산 불출마해라 이게 용산의 뜻이었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당장 그게 실제로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고 예. 용산에서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수도권 6석 얘기 나오면서 급물살을 탄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수도권 6석도 사실은 이제 용산 쪽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냐 보고서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 외에 뭔가를 딜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태도 자체는 이제 윤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사퇴하고 이 상황은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끝난 것을 우리가 쭉 한번 돌아본 거고 김준일 에디터한테 궁금한 건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포스트 김기현 체제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한다는데 어떻게 가닥이 잡힐 건가? 이겁니다. 일단 뭐 어제부터 이제 오늘 새벽까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 기사, 관측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제 저녁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은 인요한이 맡아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안철수 의원이 아침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초로 그 얘기를 던져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에 돌아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다시 온다고? 예전 좀 놀랐는데 그 이야기가 좀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조선일보가 쓴 거는 포스트 김기현 인희동 삼각편대론 부상. 뭔데 여기에서 인희동은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뭐 이렇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아침에 얘기한 딱 그대로네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비대위원장에 지금 김한길, 원희룡, 한동훈이 거론된다라고 동아일보도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래도 뭐 서울신문은 인요한, 나경원, 원희룡 등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총선의 간판으로 세울 사람들이 조금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당장은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조금 권한대행을 하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1년 반 만에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다시 비대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역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됐든 혼란스럽다라는 거고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한겨레가 어제 자세히 썼는데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해라라는 용산의 제안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 나는 대표직을 포기하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결국은 끌어내렸다 이런 이제 한겨레의 자세한 분석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제 울산 출마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직만 내려놨다라고 했는데 이제 울산 출마의 포기 압박의 다방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쇄신으로 비춰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이제 당을 위해서 하겠어 이런 것들이 막 릴레이로 나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과거처럼 찍어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사설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동아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결국 사퇴 이제 용산이 답할 차례.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막 비판을 했지만 결국은 용산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 사설은 제목에 김기현 대표 사퇴는 시작일 뿐 다 안 바뀌면 미래가 없어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당이 문제다. 이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놓고 앞으로도 조금 당내에서도 밖에서도 사실 많이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김준일 대표가 보수 언론을 예로 든 이유는 아무래도 조중동 신문들이 더 보수 정당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쓴소리가 나온다는 건 더 주목할 만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기 보수 언론이 조금 뭐 당을 좀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오늘 2부에서 박서민 대표와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 갑니다. 네, 그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사 닷새 만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습니다. 네, 지난 8일에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 안 하고 바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혐의는 크게 보면은 전당대회 때 돈봉투 돌렸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돼 있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혐의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 혐의 이렇게인데 이거는 쭉 이제 뭐 스토리라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당법 위반인데 이게 결론적인 얘기인 거죠. 선거하는데 6,650만 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의원들한테는 300만 원씩 뭐 20개 봉투 만들어서 돌리고 지역본부장들한테는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 원 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그럼 아까 그 정당법 위반할 때 준 돈,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받아왔느냐 이건데 기업가 김모 씨한테 5천만 원, 이성만 의원한테 1,000만 원 이거는 부회 자금으로 받았고 부회라는 게 이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받은 선거자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고 해서 먹사연으로를 통해 가지고 7억 6,300만 원을 뭐 기업가 등으로부터 또 받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받은 돈 중에 하나를 뇌물 혐의로 적용을 했어요. 그 받은 돈들 중에 대가성이 있으면 또 따로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대가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 돈은 뭐냐면 4천만 원인데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에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에요. 네. 이 돈은 왜 대가성이 있다라고 봤냐면은 이 여수 국가사업단지 안에 그 소각 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거 인허가 관련해서 청탁받고 뭐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은 세 가지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고 영장 실질 심사는 언제 있습니까? 빠르면 내일 할 예정이에요. 내일. 예. 그럼 피의자 신문 뭐 내일 있고 모레 정도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아마 이제 유튜브 방송 하겠다고 예고했거든요. 어제 페이스북에 글 써서요. 거기서 또 입장을 또 자세히 말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구속영장에 이제 검찰이 적시한 거를 보면은 차명폰을 만들어서 관련자들을 접촉을 했다. 그래서 수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했다. 이거는 강력한 증거 인멸의 시도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 내에 어쨌든 영장 실질 심사가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판사한테 소명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만큼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 당대표기도 하고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고. 예.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연관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리스크만큼은 아니 사법 리스크만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도덕성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뭐 이제 증거가 지금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고 이게 조금 확인 과정이고 언론 보도로 계속 이게 이제 과정이 나왔을 때 이제 민주당이 받을 타격 뭐 요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의 문제고 앞에서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홍성국 의원하고 이제 이탄희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는 이런 어제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예. 되게 지금 중요한 분수령이 된 게 오늘 오전 10시 반에 지금 민주당 의총이 있습니다. 의원총회 있어요. 예, 의총이 있어서 여기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건데 오늘 확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홍성국 의원은 이분은 제가 이분이 쓴 책을 한 몇 글을 읽어봤어요. 특히 유명한 책이 수축사회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인구 문제나 이런 걸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뭐 이런 내용인데 정말 한번 뭐 책 홍보를 하려는 거 아니지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에요. 미래학자.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정치를 절망적으로 지금 포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정치권에서 예. 뭘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좀처럼 뭐가 되지가 않는 판이 이 판이더라. 예,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 현재 정치에 지금 좀 이 교착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지금 결국은 이제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과거로 이제 회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 안팎에서 나오는 거는 비례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지역구 접전 지역에서 이거 더 크게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요. 심지어는 오늘 이제 한국일보 단독이었는데 지금 부산에서 18석 중에서 한 10석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막 이게 좋은 보고서가 나왔다. 지금 다섯 군데는 우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예. 이런 데들이 이제 야합으로 비춰졌을 때 국민의힘하고 손잡고 과거로 회귀했을 때 네. 이게 이제 다 조금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오늘 의총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왜 있어요. 그러냐면은 본인의 당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변수가 막 던져지면은 내가 뭐 비례 의석이 늘어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경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지도부도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